이게 진짜 이 지문이 브레튼 우즈 체제 요 지문 있잖아. 진짜 경제 지식들이랑 경제의 어떤 내용들의 끝판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장별로 하나씩 다 이제 좀 설명을 좀 해줄 텐데 어려울 거야. 어려울 건데 그래도 한번 너네가 이해한 바랑 내가 지금 설명한 바랑 비교를 한번 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이제 체크를 한번 해봐. 우리가 국제거래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기축통화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일단 국제적으로 거래를 할 때 그 결제 수단이 되는 이제 통화고 그 다음에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래.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달러 있지. 그치? 달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1960년대 트리핀 교수는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의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는데 자, 이 트리핀 교수라는 사람이 달러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대. 근데 그 구조적 모순이 일단 뭐냐면 뒤에 볼게.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의 차이인 경상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야. 우리 방금 이제 했지만 일단 경상수지에 대해서 지금 너네한테 정의를 줬어. 자, 수입이 수출을 만약에 초과하게 되면 얘는 적자가 되겠고 근데 반대로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으면 그러면 경상수지가 흑자다라고 요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얘 어려운 거 없죠? 그치?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자, 얘가 얘기하는 바가 이 그가 누구야? 트리핀 교수지. 첫 번째,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서 국제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된대. 제가 이걸 좀 적을게요. 왜냐면 이제 정의가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좀 너네가 이해해야 되니까 일단 하나 먼저 적으면 잘 보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과정을 좀 옆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리고 한번 이렇게 일단 적었습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 만약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다라고 한번 해보자.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더 많아. 그럼 다른 나라에서부터 들어오는 물건들이 더 많겠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다른 나라한테 뭘 줘야 돼? 돈 줘야 되지 않아? 그치? 돈을 당연히 줘야겠지. 그러면 자, 일단 그 미국 입장에서는 자, 한번 생각해 보자. 미국이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다라고 한번 해봐. 그럼 미국은 일단 수출했을 때 미국도 만약에 수출을 한다 그러면 얘네가 이제 뭐 지들 뭐 물건 다 팔 거 아니야. 그럼 그거에 대한 돈을 받겠지. 근데 또 반대로 수입을 만약에 하면 수입한 대가로 얘네 또 이제 뭐를 줘야 돼? 돈을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보세요. 일단 이 의미를 파악해야 되거든.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봐야 돼. 그러면 얘네들은 이 말인 즉슨 뭐를 지금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수입보다 수출이 더 큰 것을 이것을 지금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소리겠지. 그치?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물어볼게. 달러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를 허용한다는 소리일까? 안 한다는 소리일까? 안 한다는 소리겠지. 왜? 자, 내가 만약에 수입을 해봐. 그럼 내가 수입을 한다고 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 수입을 하면 물건을 막 사.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바나나 사고 또 이제 뭐 이제 그 김치 사고 막 이렇게 사. 그럼 그거에 대한 대가로 달러를 줘야 되잖아. 그럼 그 수입을 많이 하는 거잖아. 근데 수입을 수출보다 더 줄인다라고 하면 달러 자체를 밖으로 안 내보내겠다라는 소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말인 즉슨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달러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라는 말이랑 우리가 이거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 이렇게 되겠죠. 달러를 미국 밖으로 안 내보내니까 달러가 지금 미국 밖에 없지. 국제 유동성의 공급이 중단이 된대. 그럼 다시 말해 여기서 국제 유동성이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달러죠. 그럼 달러의 공급이 중단이 돼.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세계 경제가 이제 달러가 없으니까 위축이 되는 거야. 근데 반면에 적자 상태가 만약에 지속이 돼봐. 그럼 적자 상태가 지속이 된다는 건 수출이
수입보다 이제 적지. 그러니까 수입이 더 많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이 꼴 뭐야? 달러가 계속 밖으로 나간다라는 말이랑 똑같지. 그쵸? 그럼 달러가 계속 밖으로 나가니까 어때? 달러가 과잉 공급된다. 이제 이해돼? 그러면 달러가 졸라 많으니까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 우리가 신뢰도가 높으려면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신뢰도가 어떻게 돼? 떨어지지.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도 붕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트리핀 교수가 얘기하는 그 모순이 뭐야? 이거 두 개야. 1번, 2번. 왜? 허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 허용 지속시켜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이해돼요? 다시 말해 달러를 밖에다가 내보내냐, 수출 수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이 달러를 밖에다 내보냈냐 안 했냐, 그거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다음 문단에서 이제 말하는 그 딜레마가 뭔지가 이제 이해가 이제 좀 더 연결이 될 거야. 자, 적었으면 이 문단 봐봐. 그래서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라고 나오지. 그래서 이 딜레마가 뭐야? 내가 이제 허용하지 않아도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지속시켜도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딜레마잖아. 우리가 딜레마라는 건 어떤 걸 선택해도 문제가 되는 게 딜레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랑 이제 달러와의 신뢰도 간의 문제다라고 해. 그러니까 이제 국제 유동성을 확보시킬 건지 아니면 신뢰도의 어떤 이제 문제를 해결할 건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국제 유동성은 뭐냐면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한대. 대표적으로 뭐 있냐? 달러, 금 이런 거 있지. 뭐 이제 나중에 너네가 기회가 돼가지고 저기 막 어디 개발도상국 그런 데 가잖아. 그럼 개발도상국 같은 데 가면요.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뭐 그 얘기 했었죠. 이제 몽골 갔다 왔다고. 네, 몽골 갔을 때 이제 몽골 돈을 바꾸려고 하니까 몽골 돈 없대. 왜? 몽골에서 그 몽골 돈 뭐 써봤자 소용없다고 하면서 뭐 갖고 가라 그랬냐면 달러 갖고 가라 했어.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달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편화된 어떤 결제 수단이라고 보고 그게 이제 뭐야? 국제 유동성. 네, 요거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근본위 체제는 뭐냐면 근본위 체제에서는 이제 달러가 아니라 처음에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지금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좀 정리를 좀 이제 할게요. 왜냐면 체제가 지금 이제 변하니까 일단 먼저 근본위 체제에서 지금 일단 보시면 금 자체가 얘가 지금 국제 유동성의 어떤 역할을 지금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징을 보면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됐대. 그래서 국가의 통화 가치, 이제 돈의 가치는 금의 가치에 지금 이제 고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국가 간의 어떤 통화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는데, 자, 이렇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어떻게 됐다? 자동적으로 지금 이제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좀 볼게.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달러가 1온스라고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1,000원이 이제 0.5온스다라고 한번 해봐. 그 다음에 100엔이 이제 0.3온스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금의 가치에 대해서 고정이 됐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우리가 환율을 만약에 본다고 해. 그럼 우리나라 대 이제 미국은 얼마야? 1대 0.5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또 우리나라 대 일본은 어떻게 돼? 0.5 대 0.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 5대 3 이런 식으로 해서 1대 이제 0.8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죠. 그래서 알아서 금의 가치에 지금 고정이 되다 보니까 환율이 자동적으로 이제 결정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가 근본이제야. 그러면서 뒤에 또 이후에 브레턴 우즈 체제가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 이 브레턴 우즈 체제, 자, 이 근본위 체제 그 다음이 이제 브레턴 우즈 체제라고 지금 이제 나오는데 얘는 금에다가 이제 플러스 달러가 이제 추가가 돼서 얘네 두 개가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지금 이제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이 문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그거를 금환본위제라고 해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보자. 자,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여기서까지가 지금 이제 금환본위제 지금 이 문단 중간까지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브레튼 우즈 체제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 그래서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에서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어떤 의무를 지게 됐냐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금 1온스에 이제 달러 35달러 얘네를 이제 교환을 해줘야 될 의무가 지금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1온스에다가 35달러니까 다른 나라가 막 35달러를 갖고 오면 미국은 1온스를 이제 줘야 돼. 금 1온스를.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대.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은 이렇게 적어볼게. 달러화로 이제 가치를 이제 고정을 시켰어. 어떤 거를? 이제 자국 통화 가치를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환율은 경상수지의 어떤 이제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에서의 어떤 변동만 허용했고, 이에 따라서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에 간의 어떤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됐대.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어차피 기존이 다 이제 1달러 대 얼마, 뭐 1,000원, 그 다음에 1달러 대 뭐 100엔, 뭐 이렇게 되니까 알아서 이제 우리가 일본이랑 한국도 어떤 식으로 되는 거야. 달러가 기준이 되니까 우리도 이제 뭐 1,000원당 100엔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달러를 기준으로 이제 가치를 고정시키다 보니까 달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제 환율은 다 어떻게 됐다? 알아서 이제 결정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자, 그런데 이제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이제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이제 과잉 공급돼서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설명을 좀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빡세. 이제 적을 거 한번 적어보시고 잠깐 한 1분만 다시 한 번만 여기 읽어봐. 읽어보고 한번 호흡을 좀 이제 가다듬고 가자. 예, 그냥 가지 말고 어려우니까. 자, 처음부터 맨 위에 보면요. 일단 1970년 초에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가 지금 이제 누적이 됐대. 그럼 다시 말해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이 됐다라는 소리는 이제 뭐가 더 큰 거야? 수출이랑 수입 중에서 뭐가 더 컸어? 수입이 더 큰 거지. 그치? 수입이 지금 수출보다 더 크다라고 이제 보면 돼. 그쵸? 그래서 달러가 지금 계속해서 밖으로 계속 나가지. 그치? 달러가 계속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달러가 더 많아. 그쵸?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뭐해? 미국한테 와서 달러를 줘. 야, 뭐로 바꿔줘? 금으로 바꿔줘.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미국은 갖고 있는 금은 이제 어때? 한정적이니까 이제 얘네는 없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에 미국은 달러화의 금퇴한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해결책이 두 가지야. 첫 번째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던가 아니면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를 올린다. 이거 두 개 이제 얘가 방법이래. 그럼 이제 왜 얘네 둘이가 이제 방법인지는 결국에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긴 한데, 근데 시험장에서는 내가 봤을 때 좀 힘들 것 같거든? 그래서 결국 요렇게만 그냥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봐봐. 이 해결책을 통해서 얘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지금 먼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이 지금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적자 누적이 안 되게만 되면, 그러면 지금 다른 나라들이 이제 뭐야? 달러를 많이 안 갖고 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이 해결책은 이제 어떤 식의 어떤 해결책이라고 보면 돼. 경상수지, 적자, 누적에 대한 해결책이다라고 요렇게만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 그쵸? 실전에서는 이 정도만 일단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예, 실전에서는 이렇게만 일단 하고 넘어가면 되고, 근데 진짜 지금 우리는 분석을 하니까 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지를 한번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미국이 그냥 다른 많은 나라들이랑 이제 그 트레이드를 하는데, 예를 들어 독일이랑만 이제 하나만 한다고 한번 해볼게. 독일이랑만 지금 이제 교역을 한다고 쳐보자. 근데 지금 미국이랑 독일이랑 교역을 하는데, 미국이 일단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지금 적자야. 다시 말해서 독일이랑 미국이랑 관련 둘만 딱 봤을 때 미국이 수입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독일은 얘네한테 뭐를 많이 해? 수출을 많이 한다는 거겠지. 그치? 근데 우리 아까 그거 기억해? 내가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뭐가 증가한다 그랬어?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내가 적었던 거 혹시 기억해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수출 기업이랑 그 다음에 수입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뭐가 개선이 돼? 뭐가 더 좋아져? 수출이 이득이라고 내가 요거 했던 거 기억하지? 그러면 자, 지금 일단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야. 다시 말해서 지금 수입이 수출보다 지금 이제 큰 상황이지.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환율을 올리는 게 맞을까, 내리는 게 맞을까? 수출이 이득이 되면 수출이 더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제 요런 상황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환율을 올리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봐야겠지. 이해돼? 자, 봐봐. 아니, 다시, 이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자, 봐봐. 내가 했던 거야. 했던 건데, 이게, 다 이제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러는 거야. 이게, 솔직히 시험장 가가지고는 이렇게까지 이제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너네를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제가 지금 하는 건데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 미국이 지금 일단 수입이 존나 많아. 수출보다 많아. 그래서, 일단 수입이 수출보다 많으니까, 이 수입을 일단 줄여야 돼. 그러면 다시 말해서 수출을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것 중에 제가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선 이득이 되니까 결국에는 미국은 잠깐만. 야, 우리 독일이랑 관련해서 우리 환율을 지금 상승시켜버리면 그러면 지금 우리 수출이 더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자가 누적되는 게 없어지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환율을 올리게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맞아.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얘네가 환율을 올리게 하려면 이꼴 달러의 가치를 내리게 하면 돼.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 안 했지만 사실 이거 보세요. 우리 1달러 1,000원일 때 1달러 2,000원이 되면 이거 제가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환율이 상승했을 때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됐어? 하락했지. 그럼 원화 가치는 하락했어. 그러면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환율과 원화 가치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지. 그럼 이건 달러가 기준이잖아. 환율을 올려야 되지. 그럼 달러 가치는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되는 거야. 그럼 달러 가치를 낮춰야 되면 똑같이 다시 말해서 얘는 뭐 다른 나라의 돈의 가치도 어떻게 해야 된다? 높이면 되겠죠. 그래서 해결책이 뭐야? 1번,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만 써봐. 결국에는 이 해결책이 뭐냐면 환율을 높여서 이제 수출을 더 많이 하게 한다라고 요렇게 이제 정리 한번 해보시면요. 그러면 1번, 2번 이렇게 이제 갈 수 있겠지. 일단 그 다음 거 이제 볼게. 자, 그래서 이제 봐봐.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얘는 어쨌든 제가 설명한 건 부분이고 지문에 이제 돌아와서 그러면 너네가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어디까지만 딱 이제 하면 되냐면 자,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볼게. 그래서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이 됐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수입이 더 너무 많으니까 돈이 막 많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달러를 갖고 와가지고 바꿔달라 그래. 그래가지고 결국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이 돼.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 의무를 감당할 수 없대.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이 일단 두 가지인데, 그럼 너네는 그냥 일단 체크만 하는 거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린다는 이거 1번 해결책. 그 다음에 또는 다른 나라에 대한 통화를 이제 하락시킨다라고 했을 때 2번. 이게 지금 1번, 2번이 해결책이야. 그쵸?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하에서는 뭐가 안 되냐? 평가절하, 즉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도 이제 뭐다? 야, 우리 지금 이제 너네 상대로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수출 많이 하니까 우리가 굳이 왜 가치를 올려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이 해결책이 소용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예.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거야. 우리나라 지금 환율 어떤지 아세요? 그 1450원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 미국이랑 봤을 때 완전 환율 개 퍽이거든? 근데 반대로 환율이 안 좋은데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이 안 좋은데 얘네들은 이득이지. 왜? 달러로 받았을 때 어때요? 내가 더 많은 돈을 이제 받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수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좋은 거야. 하지만 수입 입장에서는 어때? 좋지 않는 거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면서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대. 자, 여기서 투기적 수요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상황 자체가 계속해서 지속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왜냐면 지금 마르크화와 일본 엔화가 가치가 낮아. 그러니까 이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는 의미는 위에 이렇게 적어줘. 마르크화, 엔화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 예. 그래서 이제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돈이랑 독일 돈의 가치가 낮으니까 사람들은 야, 이거 그대로 안 갈 거야. 나중에 돈이 올라갈 거야. 라고 해서 그래서 투기적 수요가 지금 증가한 거지. 투기가 뭔지 알지? 우리 아파트 투기 막 이제 땅 투기 막 하면 나중에 그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해서 사는 거야. 높아질 거라고 해서 사는 거지. 그거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각국은 보유한 달러를 대규모 금으로 바꾸길 원했고, 그래서 미국은 결국 이제 뭘 얘기해? 닉슨 쇼크를 단행하는 거야. 야, 우리 못 바꿔. 야, 배째. 끝. 이러면서 이제 배째라고 하고 브레튼 우즈 체제는 붕괴가 됐대. 왜? 금이 없으니까 이제. 자,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에 근데 그러나 어쨌든 브레튼 우즈 체제가 지금 붕괴가 됐어. 그러면 원래 브레튼 우즈 체제는 아까 여기 적었지만 달러가 지금 기축통화 역할을 했잖아. 하지만 붕괴 이후에도 달러가 계속해서 기축통화의 역할을 계속했대. 그 이유가 뭐냐면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달러를 없애봐.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니야. 그럼 우리가 만약에 환율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세계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를 만약에 사용해봐. 그러면 이거 우리 그 조합 구하는 거 알죠? 왜냐면 환율 이제 만들 때 하나의 기준이 없을 때는 우리가 NC2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합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달러의 기축통화를 유지하는 게 비용도 그렇고 노력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이게 아낄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뭐로 계속해서 냅둔다? 기축통화로 이제 냅둔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왜냐면 그걸 없애버리면 우리가 다시 또 새롭게 또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랑 비용이랑 노력이 더 새롭게 더 추가가 되니까 그게 지금 규모의 경제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그러나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이제 외환 거래를 하게 되면 비용이 절감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게 마지막입니다. 일단 34번 먼저 한번 보시면요. 자, 34번 봐봐.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라고 하면 1번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 문단 그대로 나와 있지. 1번 오케이. 자, 2번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서 트리피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망 안 했지. 2번 X. 답은 2번이고 3번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를 수행했어야 하나? 교환 의무 해야 됐지. 3번 맞고 4번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 역할은 달러랑 금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4번도 되겠고 5번에 왜 신뢰도 하락이 됐냐? 달러가 졸라 많으니까. 그쵸? 그래서 5번까지도 됩니다. 자, 이제 35번 볼게요. 자, 이제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할 때, 자, 1번부터 볼게. 닉슨 쇼크가 단행이 됐어. 그러면 그 전까지만 했을 때 그러니까 달러와의 평가 절하, 그 전에는 달러의 평가 절하가 안 됐지. 근데 닉슨 쇼크가 단행하고 나서는 이제 뭐야? 달러의 어떤 평가 절하가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1번에 있어서는 달러와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1번 오케이. 2번.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됐어. 그거는 왜? 나중에 얘네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래서 평가 절상, 이때 평가 절상이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2번도 맞습니다. 3번 볼게요.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해 국제 유동성 공급량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래. 자, 이게 3번이 이제 왜 맞냐면 이거야. 결국 미국은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게 뭘 바꿔줘야 돼? 금이랑 달러 바꿔줘야 되지.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 만약에 로키 산맥에서 갑자기 막 금 한 몇백만 톤이 막 생겨봐. 그러면 그거 금 해가지고 뭐 하면 돼? 바꿔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3번에서도 금의 생산량 증가가 한 가지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됐죠? 4번. 트리핀 딜레마는 아까 그 딜레마 달러화를 통해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제 늘릴 수도 없는 상황. 맞지? 4번이 그래서 맞습니다. 5번에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거기 평가 절상이라는 뜻이 뭐냐? 가치가 높아지면이라고 써보시면 그러면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가치가 높아지면 그러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지. 감소가 아니라.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에서 지금 이제 보면요. 미국이랑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두 개가 더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B, C 뭐 그냥 이렇게 이제 그냥 가정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일단 세 국가가 이제 존재하니까 미국 포함해서 지금 이제 세 나라라고 하면 그럼 이제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했을 때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기억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 아까 기억이 지금 이제 근본이제잖아.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다 금에 지금 고정돼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금에 지금 다 고정돼 있으니까 이거 그냥 미국이랑 B랑 미국이랑 C랑 B랑 C 이렇게 지금 결정되니까 세 가지다라고 이렇게 한 번에 되겠죠. 그쵸? 세 가지. 그 다음에 뒤에 금의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수. 얘 똑같은 말이지. 왜 하나 작아? 같다라고 봐야겠죠. 그쵸? 1번 X. 2번 볼게. 니은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통화라면 그러면 니은과 붕괴된 이후에 어차피 똑같은 거면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변화가 없겠지. 같잖아. 얘도. 2번도 틀립니다. 자, 3번 볼게요. 디귿에서 국가의 수가 하나씩 증가한다면 환율의 전체 가지수도 하나씩 증가한대. 이거는 사실 솔직히 이거 조금 수학을 물어보는 거라서 수학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문제 아니냐? 왜냐면 일단 3C2면 3인데 하나씩 증가하면 4C 얼마야? 6. 5C2는 10. 이렇게 되지. 하나가 증가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나라가 하나씩 증가했을 때 두 개를 고르는 거니까 이거 콤비네이션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 증가한다. X. 3번 틀리죠. 됐나요? 이거 왜 이렇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저한테 안 돼요. 예. 수학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예. 저도 이제 그냥 이게 이거구나 라고는 알지 설명은 못 하겠네. 어쨌든 4번 볼게.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가 많아진다는데, 자, 아까 기억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건 세 가지지. 근데 니은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은 달러 빼고 이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게 뭐야? B랑 C랑 지금 결정되니까 니은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4번에 많아지는 게 아니라 줄어든다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4번 틀려요. 5번 니은에서 교차 환율의 가짓수. 이 교차 환율이 뭐야? 달러화 빼고 결정되는 거니까 한 개.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짓수. 당연히 3C이니까 그것보다 3보다 작겠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네, 36번은 그래서 5번이 돼요. 됐지? 자, 이제 37번. 가보자. 37번. 자, 37번은요. 옆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잘 보셔야 될 게 여기서 지금 뭐 A국의 금리가 인상됐고 통화공급 감소됐고 그 다음에 이제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 군비 증대로 금리 인상되면서 외국 자본 유입됐대. 뭐 그래 오케이. 근데 제일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A국이랑 B국이랑 지금 이제 C국이랑 얘기를 해서 환율에 대해서 막 어쩌고 저쩌고 했지. 그럼 지금 여기 보면 A국 대 B국, A국 대 C국, 우리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자. B국 대 C국이라고 이렇게 환율을 이렇게 다 하나씩 해보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A국 대 B국의 환율이 1대1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리고 또 A국 대 C국도 1대1이라고 한번 가정해.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이 이제 합의를 통해서 어떻게 줄어들었대? 50% 30%가 하락했대. 그러면 자, 얘 어떻게 바뀌는 거야? 1대1에서 50% 하락했으면 1대 뭐가 돼? 0.5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쵸? 그리고 또 A국 C국도 지금 30%가 이제 감소했으니까 1대 뭐가 돼? 0.7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0.7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변했어. 그럼 자,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럼 이제 B국 C국은 우리 지금 기준이 지금 A국 1대1이니까 얘도 원래 1대1이야. 근데 지금 이 변한 거를 바탕으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얘 지금 1대 0.5, 1대 0.7이지. 그러니까 지금 얘 그대로 보면 0.5 대 0.7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아요? 그쵸? 그럼 이거를 B를 기준으로 한번 바꿔볼게. B를 기준으로. 그럼 B를 기준으로 바꾸면 B가 1이 되면 여기 C는 지금 몇이 돼야 돼? 1.4가 돼야겠지. 그쵸?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A국 대 B국의 환율은 1대1에서 1.05가 됐으니까 환율은 상승해서 하락했어. 환율은 하락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왜? 바뀐 게 지금 줄어들었잖아. 환율이 하락했잖아. 그럼 얘도 지금 환율 하락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지. 왜? 1에서 0.7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1대1에서 1대 1.4가 됐네? 그러면 B국과 C국의 환율은 상승이야 하락이야? 상승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환율이 상승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해석을 이제 해야 되는데 1번부터 봐봐. 1번에 A국의 금리 인상이랑 통화 공급의 감소로 인해 자 그럼 봐봐. A국의 통화가 만약에 공급이 감소가 됐어. 그럼 돈이 지금 별로 없다는 거지. 근데 뒤에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졌다 그래. 근데 우리 아까 알겠지만 A국 통화가 이제 달러가 어떻게 돼? 공급이 많아지면 신뢰도가 지금 낮아진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공급이 감소됐는데 어떻게 신뢰도가 낮아져? 1번 X. 그쵸? 그래서 공급 감소로 인해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인과 잘못이죠. 네, 1번 X입니다. 2번 볼게. 자,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이거 보면 환율이 하락한 건 맞지? 왜? B국에 지금 1에서 0.5가 되니까 B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은 했어. 근데 우리 아까 했지만 가치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거잖아. 그러면 B국 통화
가치는 어떻게 돼? 얘는 높아졌지. 왜? 지금 환율 하락이 기준을 잘 봐야 돼. 누구의 이제 환율이 하락했냐? 비국의 환율이 하락한 거잖아. 왜? 비국이 지금 0.5가 됐으니까 비국 환율이 하락했어. 그러면 비국의 통화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 높아졌겠지. 그러면 이꼴 A국의 통화 가치는 떨어졌다.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했고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해서 A국 통화 가치는 상승이 아니라 하락했다라고 봐야죠. 이해됐죠? 자, 이제 3번 볼게.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어. 그러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 환율은 하락한 거 맞지? 그쵸? 하락했어. 근데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이야. 제가 이거 했죠. B국 대 C국을 지금 보니까 1대1, 0.5, 0.7로 해서 보니 1대 1.4가 됐지. 환율이 어떻게 됐어? 상승했다라고 봐야겠지. 그러니까 C국 통화의 환율은 지금 상승했다라고 봐야 되죠. 3번은 뒤에가 틀려요. 옆에 적어줘. C국 통화의 환율은 상승했다. 이렇게 가야 돼. 기준을 잘 봐야 돼. 기준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기준을 잘 보셔야 됩니다. C국 통화의 환율은 지금 상승한 거야. 오케이? 왜? 자, 다시. 자, 또 이제 또 표정들이 또 이상하니까. 봐봐. B국 대 C국을 1대1로 봤어. 근데 지금 낮아진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0.5 대 0.7이잖아. 그럼 내가 그냥 1을 B로 지금 이제 본다고 하면 B가 1일 때 지금 C가 1.4야. 그러면 지금 이 말인 즉슨 이제 얘는 뭐가 기준이 되냐면 C국의 환율이 지금 이제 상승했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쵸? 그래서 C국이 지금 바뀐 게 지금 이제 1에서 1.4가 됐잖아. 이건 C국에 대한 거지. 그러니까 선택지 3번.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 환율이 지금 상승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상승. 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해됐죠? 4번 볼게.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대. 그럼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C국 통화 환율이 하락했어. 여기까지 맞죠? 근데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가 개선되었다는데 자, 이거 우리 아까 했던 거 기억해보자. 우리 했던 거 기억해봐. 지금 C국의 환율이 상승했지. 내가 아까 환율 상승하면 수출 어떻게 된다 했어? 까먹었니? 환율 상승했을 때 수출과 수입을 보면 수출은 늘어나고 얘는 그러니까 수출은 어쨌든 이제 뭐라 이득이고 수입은 손해라 그랬지. 그럼 결국에는 환율이 상승했을 때 이제 경상수지는 어떻게 된다? 개선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4번에 이제 B국에 대한 C국의 환율이 상승하니까 얘네 지금 경상수지 개선되지. 답 4번. 끝. 이렇게 가면 돼. 얘는 안 읽어도 할 수 있어, 사실. 예. 안 읽어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근데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5번에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어. 그러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중대로 A국의 경상수지가 약화되며 그 완화 방안 중에 하나가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경상수지 악화 밑줄 한번 쳐볼게요. 그럼 경상수지 악화라는 말인 즉슨 뭐가 더 많다는 거야? 수입이 많아, 수출이 많아? 수입이 많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얘네 입장에서는 A국 입장에서는 뭐를 더 크게 만들어야 돼? 수출을 크게 만들어야겠지. 그러면 아까 수출이 더 크게 되려면 A국의 환율이 높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뒤에 보니까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지금 기준은 B국 통화잖아. A국의 환율이 높이려면 그럼 B국 통화는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겠지. 그래서 B국 통화의 환율은 하락시켜야 된다라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려요. 예, B국 통화의 환율은 하락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워. 그래서 이거 이게 완전 진짜 경제거든요. 그래서 경제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탐도 경제하지 말라는 이유가 예, 경제가 이런 것들 갖다가 장난치고 막 그래서 이제 니네 힘들게 해서 이제 경제는 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학문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 문과들 이제 대학 가시면요 경제 해야 돼요. 예, 대기업 들어가시려면
이제 그 매경이나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경에서 보는 경제 테스트 막 이런 거 있거든. 졸라 해야 돼.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정도만 좀 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고 어려웠죠. 예. 어쩔 수 없어요.